빌라를 보러 가면 대부분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넓네, 가격은 아주 괜찮네. 그런데 이 기준으로만 보고 빌라를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에서는 제일 비싸게 사는 것입니다. 빌라는요, 집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바뀌는 구조를 사야 됩니다. 빌라 투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빌라는 싸게 산다라는 착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조를 보고 사는 상품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라든가 평형, 그리고 층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재개발 빌라는 조합원의 지위, 대지 지분, 환상가액 같은 이런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가격, 같은 평형인데 왜 입주권의 가치는 완전히 갈리는지, 빌라를 보는 눈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아직도 빌라 투자를 할 때 빌라를 보는 분들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는 브랜드라든가 평형, 층수,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봅니다. 하지만 재개발 빌라는요, 전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빌라는 대지 지분이라든가 권리가액, 환상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파트로 변하는 권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와 빌라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투자를 하실 때 현재의 거주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는데 그럼 무조건 평수 큰 빌라를 사면 되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권리가액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평수가 커도요, 해당 지역의 비례율이 낮으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빌라는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가와 내 빌라의 감정평가의 차액을 계산해서 가성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빌라랑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대지 지분이 깡패입니다. 감정가는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작되지만 최종 가치는 내가 가진 땅 면적의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공시가가 조금 낮더라도 대지 지분이 두세 평 정도 더 크게 된다면 더 높은 권리가액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분담금이 더 낮아지겠죠. 굉장히 유리해지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구역일수록 땅 한 평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분은 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전세가 안 나가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떡하죠? 여기서 홈테크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전세가가 낮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많이 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겠죠. 금매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높고 깨끗한 신축에 투자금이 적게 들지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고가 매수, 저가 평가가 될 가능성이 꽤 있겠죠. 땅의 가치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재개발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럼 재개발 투자에서 봐야 할 핵심 요소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 지분입니다. 같은 25평형 빌라도 대지 지분이 15%냐 아니면 20%냐에 따라서 최종 분담금이 수천만 원, 적게는 많게는 수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평형의 크기, 이런 게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의 대지 지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구역일수록 땅 한 평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빌라는 평형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위법성의 여부입니다. 불법 증축된 다가구 주택,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이 대부분 물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불법 개조를 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발코니의 무단 확장, 이런 부분들,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감정평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재개발은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옆집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왜 나는 현금 청산이 되는지,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이런 부분들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비구역의 단계와 속도예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후보지인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지,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는지, 이런 같은 재개발이라도 단계 때문에 가격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바로 환산가액 계산입니다. 재개발 투자는 싸게 샀다가 아니라 환산했을 때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상 아파트 시세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가 있어요. 권리가액이 있고 최종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례율, 대지 지분, 감정평가 기준, 매수 전에 이 계산이 안 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 도박을 하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빌라와 B라는 빌라가 있어요. 총 매매가는 5억에 매입을 하고요. 자, A라는 빌라는 지분 18평이에요. B라는 빌라는 지분 12평입니다. 똑같이 5억씩 매입을 했는데 A라는 빌라가 권리가액이 4억 5천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총 매입감은 6억 5천이에요. 자, 하지만 B라는 빌라 권리가액이 3억이 나왔어요. 추가 분담금이 또 3억이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은 8억이 됩니다. 빌라가 똑같은 5억이지만 추가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총 투자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 지분과 환산가액이 높아야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덜 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올해부터는 서울의 공급 부족 이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착공과 관리 처분이 몰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은 더 냉정해지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사비 이슈라든가 이자 비용 감당,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라질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형 다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불법 증축된 빌라들, 나중에 감정평가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비역세권이면서 또 구릉지가 심한 지역들,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표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팔 때 양도소득세나 의무임대를 묶일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정비사업 재개발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딘가? 대지 지분이 넓은 구축 빌라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분담금이 적겠죠. 하지만 황금성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역세권 정비구역들, 여가구 가까우면 토지의 효율 가치가 높아져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나 속도 면에서 이런 모든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모든 재개발 빌라가 살아남는 시장은 아닙니다. 같은 재개발, 같은 빌라라도 어떤 건 끝까지 가고 어떤 거는 중간에 탈락이 됩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빌라는요, 지금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덜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르는 투자예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는 가격이 아니라 환상 구조를 보는 상품입니다. 이 기준만 바뀌어도 빌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매물 사례라든가 개별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나 아래에 연락처로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을 직접 뛰면서 확인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을 함께하는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